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계속 접근비리의 수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검찰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검찰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가 만약 미진할 때 우리 민주주의당은 국회에서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8번, 3번 시킬 것입니다. 정권 말기에 검찰 스스로가 검찰의 위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그러한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매일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청와대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털고 가야지 헛도 가려고 했다면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거듭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언론사 파업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낙하산 언론사 사장의 해임을 즉각 실시함으로써 언론사 파업의 시작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용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강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협정 체결 전망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처음으로 한일 간의 군사협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의 주요 목적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군사정보협정을 한일 간에 우선 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일본의 대북 정도 수집 및 정찰 능력의 강점과 한국 정부의 대북 휴민트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발표될 때까지 우리 정부의 휴민트 수준은 김정은 사진 한 장 못 구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쓰러졌을 때 심지어 우리 수준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치솔질도 하고 있다. 옆에서 본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이것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것을 해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방부는 조용하게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국방상의 문제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랑에 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외교를 한미일 북중러로 다시 냉전 체제로 돌리려고 하는지 참으로 우려를 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반도 평화본부 이해찬 본부장이
주재하고 있는 그곳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당의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세간에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이 관심거리인 만큼 굉장히 조용했고 혼전 양상이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누가 될지 관심을 거의 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비로소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이 기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초점이 내부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라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 출마한 모 후보의 런닝메이트의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원내대표 경선이 다 끝난 게 아닌가, 이런 기사가 되면서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의 요일체제라는 것은 이미 새누리당이죠.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일체제라는 것은 이미 기상사실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이 어제 박근혜 대표의 방문으로 인해서 이미 다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내대표는 더 말하지 않아도 의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원내 전략을 구사하고 국회를 끌어가야 될 중심인데, 이게 자칫 박근혜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장에 나와 있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 뒤에 계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님과 협상해야 되는, 그래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일일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잘 해내리라 기대하지만 새로 선출되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민희 의원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예, 오늘 현재 MBC가 총파업 10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YTN, 연합뉴스, 그리고 국민일보도 파업 중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총파업 중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이 사태를 즐기고 계시는지 전혀 해결하시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 파업은 물론 언론사 파업을 방치하는 이 사태가 국가적 수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혹시 이런 언론 탄압, 언론 장악으로 차기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런 불순한 의도와 정치적 꼼수를 즉각 중단하시고 재빨리 파업 사태 해결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철 사장님은 지금 입에 올리기도 좀 민망한 몇 가지 파렴치한 사실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사장 취임 후 2년간 7억 원을 사용하셨는데요. 그 중에 최소 3억 원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돈 많이 쓰셨고요. 특급 호텔, 고급 음식점, 명품샵, 화장품, 해외 마사지 업소, 뭐 인터넷 쇼핑 등등. 예. 그리고 더 명구스러운 것은 법인카드 사용액의 상당수가 한 여자 무용가와 함께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과 검찰이 즉시
김재철 사장의 이런 범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김재철 사장님 즉시 물러나셔서 MBC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철 사장이라고 그러지 문자. 예, 다음은 우리 이용섭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곧 강남 상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부동산 경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역시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어서 정부 여당 내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30여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가계부채만 증가시켰고 부동산 PF 대출 증가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웠고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켰습니다.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많은 대책들을 남발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금주 중에 투기 방지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와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가 40%에서 50%로 완화돼서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차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빚어서 집 사라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주택거래 신고 등의 의무사항도 폐지됩니다. 문제는 지방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미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가격이 1억 원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투기 억제 장치를 모두 해제해버리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의 꿈이 멀어져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부 여당이 민생 공약의 실천보다 총선 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 상구에 대한 보답으로서 친부자 정책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주택 거품을 부추겨서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인위적인 초단기 경기 부양책으로서 이것은 우리 경기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집값 상승과 투기 돌풍으로 이어져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주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은 지금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은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 가계부채 축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고 가계소득을 늘려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정책이 정도이고 해법인 것입니다. 특히 강남 상구에 대한 DTI 규제 안하는 빚내서 집사라는 것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기관 부실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거래를 살려서 중산 서민들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기본 방향은 적극 지지하지만 주택가격 안정의 기조를 뒤흔들고 부동산 거품과 투기 수요를 키우는 친부자 반서민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곧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10시 반에 진상특위와 의원님들이 금감위원장을 10시 50분에 금감원장을 항의 방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은 총체적 비리고 총체적 부실입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 같은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 금감원의 감독과 관리의 부실, 그리고 대주주의 탐욕과 비리가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 저축은행 비리 사태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금감원장은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용불량자, 그것도 164억의 신용불량자를 확인하고도
고객의 돈을 운영하는 저축은행의 회장을 용인했다는 것은 금감원의 의무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물으면서 금감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정관, 언론, 그리고 권력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들 부실저축은행이 종편에 어떻게 수십억씩을 투자하게 되는지 과정도 밝혀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압력과 회유가 있었는지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또한 각종 언론에 MB 형제의 두 부실저축은행의 대주주와의 연관성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MB의 두 형제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라 검찰도 수사 여부를 신속하고 그리고 과감성 있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경제 관련 비리 전과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적격성 수사를 통해서 퇴출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오늘 일단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의 원장이 된 항의 방문 이후에 우리 특위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정부 당국과 검찰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에는 청문회 등 제2단계의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